네, 올해 2015학년도 한양대 에리카 논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선생님도 수업하는 학생들 중에 올해 유달리 한양대 에리카 보겠다는 학생들이 많아서 여기에 관련된 한양대 에리카 쪽 자료들을 주로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조만간 건국대부터 시작해서 그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들에 대한 자료들을 좀 빨리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는 계속 적성 검사 위주로 시험을 보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수리 논술을 도입을 했는데 모의 문제들이 꽤 나왔죠, 그죠? 그래서 모의 문제는 아마 다 풀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다는 모두 올리지 못했고 뭐 그 중에 조금 최근 거 위주로 해서 선생님이 동영상 해설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들 보시면서 풀이법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그 전체적으로 그 2014학년도 모의논술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에리카 경향들을 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예상되는 거,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답안지를 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또 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14학년도 수시 모의논술 1차 문제인데요. 자, 여기 총 4문제가 나왔죠. 여기 보시면 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쉬워요.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제 벡터에 관련된 건데 여기 외적이란 말이죠. 외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외적, 벡터 외적은 공부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고등학교 과정에서 벡터 내적만 다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벡터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꼬인 직선이죠. 꼬인 직선에 동시에 수직인 그런 어떤 이제 벡터를 찾아내는 거고요. 이게 공학에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외적을 구하는 성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 직선의 방향 벡터와 서로 그 내적해서 0 된다는 성질 가지고도 이제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왜 갑자기 벡터 외적의 문제가 나왔을까? 선생님은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의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벡터 외적을 문제에서 다뤘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공학적이라는 거죠. 그지? 예, 선생님도 사실 수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수학을 전공한 사람의 입장에서 뭐 갑자기 우리가 수리논술에서 외적을 다룬다라는 건 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한양대 에리카는 현재 그 공대 쪽 센스가 강하신 출제자분, 뭐 쉽게 얘기하면 공학 센스 아니면 그 공학 쪽 교수님이 아마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 경향에서 선생님이 이 공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도 대학 때 공부했던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 파트죠. 응용 파트. 저희는 이제 뉴머리컬 어널리시스라 해서 수치 해석 분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수치 해석 분야에서 또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이 수학 쪽에 관련돼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기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적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연속 함수가 있을 때 x축하고 이루는 이 부분을 이제 적분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적분의 개념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연속이 아니고 중간에 막 불연속이 생겼다거나 불연속점들이 몇 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이거를 좀 근사시키는 방법,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근사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걸 구간을 적당히 나눠 가지고 그죠? 자, 여기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 이제 사다리꼴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사다리꼴로 이렇게 근사를 시키는 거예요. 실제 뭐 컴퓨터가 이 적분, 정적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뭐 극한을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 구간을 이제 많이 쪼개죠. 한 뭐 100개든 200개든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그죠? 물론 슈퍼컴퓨터라면 뭐 수십억 개로 쪼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쪼개가지고 이걸 사다리꼴로 근사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다리꼴로 근사시키게 되면 여기가 뭐 xi고 여기가 xi 플러스 1일 때 요 함수 값은 f xi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요 함수 값은 여기다 쓰면 쓸데가 없네. 그죠? xi에다가 그 다음에 fxi 플러스 1을 이게 이제 밑변과 밑변을 더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 높이는 델타 x가 될 것이고 그죠? 델타 x가 될 것이고 그것의 2분의 1이
요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쭉 더하는 거죠. 그죠? i가 뭐 1부터 n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쭉 더하면 이것이 사실 정적분의 근사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 값들의 앞에 이제 개수가 붙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이 두 번째 거랑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시면 두 번째 게 여기가 xi 플러스 2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항도 똑같이 이런 형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쭉 펼쳐보면 fx1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분의 요 앞에 2분의 1이 붙죠?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의 fx2인데 그 다음에 또 2분의 1의 fx2가 붙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상수가 1이 돼요. 개수가. 그 다음도 1입니다. 그 다음도 1 쭉 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2분의 1이 붙게 되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걸 근사시킬 때 요 앞에 이제 적당한 개수 또는 요걸 사다리꼴이 아니고 좀 또 다른 형태, 2차 함수 형태라든지 또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근사시키는 여러 가지 수치해석적인 방법들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요 사다리꼴 이용하는 걸 보통 우리가 트랩조이드 룰이라고 부르는데 사다리꼴 정리다 이렇게 불러요. 뒤에 선생님이 예상 문제에 보면 그거를 선생님이 지적을 해놨고요. 요런 센스들은 이미 뭐 연세대학교뿐만 아니고 뭐 서강대라든지 다른 학교 여러 학교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들이 기출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 이것이 이제 공학적 센스로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두시면 혹시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니까 이건 미분이죠. 그죠? 자, 미분에 관련된 문제는 언제나 출제순위 1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건 항상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자, 앞에가 우함수, 기함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벡터, 요거는 이제 미분 이러다 보니까 한 단어는 조금 좀 다른 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떠오르는 것이 이제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이쪽 부분입니다. 그죠? 자, 요 부분도 의외로 요즘에 그 순위논술에 보면 이 출제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 부분이. 근데 과연 이제 한양대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지 안 다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이 독립시행의 확률, 그죠? 그 다음에 뭐 통계 쪽으로 가서 이항 정리로, 이항 분포로 간다든지, 그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수능 공부하면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밑에다 써놨지만 일단 예시 답안을 딱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면 이 교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출제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함수, 기함수 같은 경우도 대단히 수학적으로 예시 답안을 쓰지 않고요. 좀 직관적인 형태로 예시 답안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수학과에서 출제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뭐, 선생님도 여기 한양대 수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쪽 교수님들을 다 아는데 어떤 교수님이 출제 들어간지도 압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강하신 분이라 이런 문제 안 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학 쪽에서 출제한 거로 보인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수리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 워낙 한양대가 공대가 강하죠. 그죠? 공대 무지하게 강합니다. 그죠? 전체 한 13,000명 정도 되나요? 한양대가. 거기에 거의 한 7,000명, 8,000명 정도가 공대예요. 그죠? 기계과 같은 경우에 뭐 한 반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A반, B반, C반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수업하고 있는 아주 공대가 강한 학교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지금 공학적인 센스들을 좀 많이 동원한 게 2014학년도 수시 모의논술 1차 문제입니다. 자, 요거 90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분석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2차 모의논술을 보면요. 1차 모의논술의 결과가 일단 좀 쉽다. 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에서는 약간 난이도를 올려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문제가 역함수와 뭐 연속함수의 그래프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내고 싶었던 문제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한번 직접 보시면 정말 이상하게 예시답안을 써놨어요. 그죠? 뭐 역함수가 연속이냐는 원래 함수가 연속이니까 역함수도 연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시답안을 적어놨습니다. 실제 역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극한을 이용해서 좌극한 우극한 이용해서 정의를 해야 맞는 건데 예시답안에 보면 전혀 그렇게 안 해놨죠. 그죠? 과연 이제 공대 교수님이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여기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가 쉽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이죠. 이 두 번째 문제 혹시 풀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사실상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이진법에 대한 어떤 표현을 좀 이렇게 변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완전히 컴퓨터 알고리즘인데 그것을 수학적 함수로 표현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웬만한 어떤 그 공학적 센스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한 굉장히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배점 40점짜리에다가 뒤에 적분 문제까지도 하나 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도 어렵죠? 얘도 어렵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게 간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 답안 쓸 때 이거는 일단 무조건 25점을 먹어야 됩니다. 이건 25점을 못 받으면 밑에서는 절대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난이도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일단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문제는 무조건 짧게 쓰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를 잊지 마세요. 이게 90분짜리 논술이기 때문에 1번 문항을 나름 풀었어, 내가. 그지? 내가 풀어서 답이 어느 정도 나왔어. 기분 좋지. 그지? 그래서 답안지를 쓰려고 하는데 요거 다 풀었으니까 답안지를 좀 잘 쓰고 싶어. 그래서 요거를 막 써서 양을 막 늘려놨어.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15줄에 걸쳐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2번을 보니까 이거보다 다 난이도도 높고 배점도 높고 어려워. 그러면 얘는 몇 줄을 써야 돼? 이거 한 20줄은 써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게 양이 점점 늘어야 돼요. 그죠?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 90분짜리 논술에서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핵심을 정확하게 찝어서 최대한 짧게 빠르게 작성하는 것이 요령이다. 아시겠죠? 자, 요 문제는 여러분이 우리 그 수능 마지막 30번 문제하고 비슷해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 노가다 계속 해보셔야 돼요. 몇 개를 샘플로 한 3개 또는 4개 정도를 해보셔야 감이 옵니다. 그죠? 감만 잡았다 싶으면 쓸 수 있는데 맨 마지막 적분은 이거 사실상 조금 무리지 않나 싶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항정리 정계식 푸는 것들은 첨자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스타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1차 모의논술이 아무래도 좀 쉽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2차에서는 난이도가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그죠? 선생님 써놨죠?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1은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 2는 이진수 변환에 대한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3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번에서는 이제 공학적 알고리즘의 해결 능력이 공대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 경향으로 보고요. 2014년도 모의논술 1차, 2차를 분석해 보면 결론은 하나죠. 일단 공학적 센스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그죠?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15학년도 1차 모의 논술입니다. 자, 첫 번째 논제 마찬가지로 쉽죠? 계단 오르기에 대한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빠뜨리지만 않고 쓰면 되고요. 요거는 문제가 3문제가 들어있는데 한 문제당 한 줄씩이면 돼요.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한 줄씩이면 되고요. 뭐 위에다가 경우 조금 나눠준다면 몇 마디만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배점이 30점이나 돼요. 조금 의외였어요, 선생님은. 배점이 이게 30점이라는 게. 자, 그렇지만 짧게, 최대한 짧게, 간결하게 빨리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함수의 성질하고 미분의 개념이 결합된 평균값 정리가 나왔어요. 그죠? 자, 수학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정리죠. 평균값 정리. 그죠? 요거 빠뜨리면 울어요. 그죠? 평균값 정리 말고 또 뭐 있죠? 중간값 정리 있죠. 그죠? 중간값 정리, 그 다음에 롤의 정리, 뭐 요거 좀 속한 거지만,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근의 존재성을 증명하고자 할 때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의 개념 안에서는 평균값 정리나 중간값 정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근의 존재성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역시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많은 대학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기 전치 행렬. 자, 역시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트랜스포즈라고 부르는 전치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행렬에 이 대각성분을 중심으로 이 좌우가 서로 대칭되어 있는 행렬을 그 A라는 행렬이 만약에 이거라면 그거에 대칭되어 있는 행렬을 A의 전치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전치 행렬의 성질은 여러분이 내년에 대학교 입학하시면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미적분학에서요. 대학교 1학년 기본 과목이죠. 미적분학 1권에서 아주 매우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벡터의 외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대학 교재에 아주 쉬운 부분 하나를 끌고 들어와서 고등학생도 쉽게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해서 바꿨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지금, 난이도로 따진다면 2014학년도 모의논술 2차보다는 난이도가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아, 이거 밑밥이다. 그죠? 자, 밑밥을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낮춘 이유도 뭐 마찬가지 이유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요거는 조금 쉽게 문제를 전체적으로 냈습니다. 그죠?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문제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요거 2차, 그러니까 2014학년도 수시모의 논술 2차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 난이도가 원래 한양대 에리카의 난이도입니다. 물론 이번에 그 이진법 알고리즘은 조금 오바 같긴 하지만 자, 그거는 사실 뭐 한 연대쯤 나온다 해도 괜찮은 문제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요 정도가 모의논술에 나왔다는 것은 일단은 좀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를 바라는 여기 써놨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길 바라는 한양대 에리카의 깊은 마음이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뭐 그 정도고요. 특히 요거 2번 문제 조심해서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논술 2차인데요.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1번 틀린 학생 있으면 요건 조금 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통수학입니다. 그죠? 집합의 원수의 개수에 관련된 이게 여기 왜 들어갔을까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죠? 자,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직선의 벡터 방정식,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런 거 유도하는 건데, 뭐, 요것도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배점은 뒤지게 높지만, 실제로는 높지 않아요. 자, 근데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 첫 번째 치환적분, 요거 대학교 1학년 미적분학 교재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죠? x를 파이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요거요. 그죠? 요거 나오는 건데, 자, 요거 고등학생들이 조금 치환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끌어다가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 그 3번 문제가 조금 또 난이도가 높고요. 그죠? 자, 요 정도에서 본다면 뭐 한 요 두 문제 정도는 에리카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문제 1번은 특별히 좀 에리카에 나오기에는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역시나 근데 이제 시간이 90분짜리 논술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난이도를 그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그죠? 120분짜리 논술은 아마 이런 정도 문제 두 개를 갖다 세 개를 집어넣어 놔도 120분 논술에선 가능하지만 90분 논술 생각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그죠? 답안 쓰는데도 최소한 10분씩 한다 그래도 한 30분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이 세 문제를 60분에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죠? 자, 이걸 아마 그 채점을 학교에서 다 해봤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체크해 봤을 때 어느 정도가 가장 적정할까를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 2014학년도 1회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2015학년도 1차, 그 다음에 2차. 자, 이 난이도를 보면 요거는 난이도가 쉽고요. 요거는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보통이 됐고요. 자, 요거는 보통이지만 약간 정도 올라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난이도 조정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너무 쉬웠어. 그래서 그 다음은 좀 어렵게 내봤는데 너무 어려웠어. 그러니까 다시 좀 낮췄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요 정도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좀 낮추고 요걸 난이도를 약간 올리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이 가장 올해 한양대학교 에리카에서 나올 만한 어떤 그 난이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문제는 하, 중 정도 난이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중하, 요거는 상하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선생님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요 정도면 사실 중중 정도 주고 싶기는 해요. 자, 어쨌든 요 정도가 올해 한양대 에리카의 선생님이 예상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뽑아봤는데, 사실, 며칠 지나면서 또 다른 학교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추가하고 싶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무한히 추가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이런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음, 2015학년도 모의 논술 기출 문제를 보면 일단은 모든 문제가 서로 다른 단원에서 출제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차와 2차가 모두 달라요. 단원이. 예. 그렇다면 과연 이제 본논술에서는 이 1차, 2차의 단원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그죠?
선생님은 일단은 1차와 2차에서 나온 문제의 어떤 단원을 벗어나지 않을까, 그거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 앞에서 봤던 분석했던 네 개의 모의논술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이 네 개의 모의논술에서 미분을 제외하고는 단원이 다 달라요. 그죠? 미분은 어쩔 수 없죠. 공대에서 미분을 다루는 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죠? 근데 그 외에는 단원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올해 2015학년도 한양대 에리카에서는 일단 모든 단원이 다 다르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앞에 거랑 좀 다르게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예상 문제를 뽑아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대수입니다. 대수 파트고요. 자, 대수학이죠. 자, 대수학에서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죠? 그 다음에 행렬, 그죠? 선형대수 해당되는 행렬,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뭐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그 덧셈 뺄셈 하는 형태라든가 합성함수 이런 것들은 다 대수학에 속하기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뭐 뽑을 수 있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선생님은 이 서로소에 관련된 증명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죠. 그죠? 얼마 전에 그 작년도 홍익대 문제였나요? 거기 보면 AD-BC가 1이다. 그죠? AD-BC가 모두 정수일 때 요거 B분의 A가 서로소임을 보여라. 서로소임을 보여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혹시 이거 풀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어떻게 증명하죠? 자, 서로소라고 하는 것은 요 두 개의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뜻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로소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죠? 그래서 A가 어떤 뭐 KN, 그죠? 그 다음에 B가 어떤 KM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K는 1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K하고 K가 묶여서 나오겠죠? 그래서 뭐 AM 마이너스 그 다음 뭐가 되니? 가만있어 봐. 헷갈린다. AN 그 다음에 NC인가요? 그죠? 자, 요게 돼서 뭐 요게 절대값이 1이 되는 요런 형태의 모양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게 정수고 요게 정수인 한 이게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건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K가 1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뭐 증명을 끌고 가는데 어쨌든 이런 서로소 관계 같은 걸 이용한 증명은 대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꼭 한번 챙겨보시는데 단국대학교 문제하고 광운대학교 문제에 비슷한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선생님 뽑아놨으니까 한 번씩들 들여다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수의 법 개념이 있죠. 법.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를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에 관련된 겁니다. 그죠?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인데 요것에 대해서 정수 전체가 그룹이 돼요. 그죠?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그룹과 1인 그룹과 2인 그룹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모든 정수는 요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집합과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인 집합과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집합으로 이렇게 분류될 수 있고요. 세 개의 집합은 모두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 그죠? 자, 요러한 관계를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끼리 성질과 요 집합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끼리의 성질들에 관련된 문제가 정수론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자, 이것이 왜 수리논술에서 걸리느냐? 자, 이 부분이 어디로 빠져들어가느냐면 이게 나중에 공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암호 체계. 공학에서 얘기하는 암호 체계로 갈 때 이 정수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한양대학교에서도 이 정수론 부분을 이용한 유리수 성질이라든가, 자, 유리수 성질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칸토르의 무한집합에 관련된 문제들이 옛날 서강대 문제였나요? 자, 거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유리수의 원소의 개수와 정수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음을 설명하라. 뭐 이런 거죠. 그죠? 다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모자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요러한 관련한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곡선인데요. 올해 유달리 타원 문제가 많아. 혹시 기억할라나? 올해 논술을 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마 기억을 할 텐데 타원 문제가 유달리 많아요. 그죠? 이대에서도 나왔죠. 그죠? 건대에서도 나왔죠. 그죠? 아이고, 타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타원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이 좀 찾아서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 타원의 성질. 그죠? 타원의 성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이거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좀 복잡할 정도로 많은데 어쨌든 2차 곡선 중에서도 타원. 그
그 다음에 공간도형은 공대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문제고요. 벡터는 한번 출제를 했지만 역시나 그 대학 과정에서 주로 많이 다루는 거니까 그죠?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원은 아직까지 한양대 에리카에서 나온 적이 없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타원 문제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인하대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위주로 뽑아놨고요. 최근에 이화여대 2015학년도 모의 문제에서 또 타원이 나옵니다. 2014학년도에도 나와요. 2014학년도 기출이었나요? 모의 수시 기출인가? 거기에도 또 타원이 나옵니다. 그죠? 타원 문제 굉장히 많아요. 자, 요거 한번 찾아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미분적분은 뭐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선생님은 그냥 강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프 개형이나. 자, 요거 극좌표. 자, 뭐 우리가 y는 fx 형태의 함수들은 많이 다뤄왔지만 실제로 어떤 직교좌표상의 어떤 한 점이 x, y일 때 요게 이제 두 개의 변수를 갖게 되죠. 그죠? 근데 요거를 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도를 이용해서 r은 f세타 형태로 나타내는 요런 것을 우리가 보통 극좌표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극좌표에 관련된 문제는 경희대학교 문제, 여기 있다, 그죠? 자, 경희대학교 문제에서 최근에 나왔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고1은 교과가 바뀌었죠, 수학이. 자, 극좌표도 고등학교 수준으로 내려와서 교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배웠겠지만 극좌표는 이미 고등학교 과정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다 뭐 대부분 다 지금은 다 정확하게 구분 안 가지만 극좌표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 꼭 찾아서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매개변수 같은 것들, 매개변수 같은 거, 매개변수 이용하는 거, 그죠? 이대 2015학년도 모의논술이었나요? 그죠? 직선이 있는데 뭐 직선이 y는 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이게 y1이고 y2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그죠?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다. 뭐 이렇게 해서 함수 주고 막 푸는 건데 이거 딱 극좌표입니다.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데 얘는 뭐가 돼요? 이거 탄젠트 그죠?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그죠? 이걸 찾아내야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 난 선생님은 이제 극좌표가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응용적 분이라는 건 앞에서 설명했던 뭐 사다리꼴 정리 같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한번 출제했었고요. 고려대, 국민대, 그죠? 여러 대학에서 이미 요 사다리꼴 정리에 관련된 적분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선생님이 이것도 자료 또 나오는 대로 또 수정해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 자료는 특징이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올라가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 수정돼요. 그래서 마지막 버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거기 올 때까지 여러분이 좀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필요하시면 계속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되면 업데이트 됐다고 공지사항이 올리니까 한번 보세요. 자, 극좌표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특히 조건방률. 이 조건방률 문제가 어렵죠. 그죠? 조건방률 문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 어느 학교 거였더라? 숙명여대였나요? 그죠? 조건방률 굉장히 기가 막힌 문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죠?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베이제 정리는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베이제 정리는 조건방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 검색 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의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죠. 뭐 물론 가장 대표적인 게 N, 그죠? 우리도 여기 있네, 그죠? 그 다음에 D, 그죠? 얘네들하고 G, 얘네들하고 검색 사이트 비교를 하는데 게임이 안 되죠? 지금 현재 검색 사이트 능력 자체가, 그죠? 자, 그런데 이 검색 사이트의 검색 알고리즘이 바로 이 베이제 정리를 기초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두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베이제 정리에 관련된 문제는 예전 서울대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또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도 다 조건방률이에요, 이것도. 좀 기본적인 소양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서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입니다. 그죠? 자, 통계가, 요즘 그 한양대학교 어제도 선생님이 갔다 왔는데, 한양대학교 그 금융 쪽, 그죠? 금융수학이라고 하는 과가 또 생겼어요. 금융수학.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죠. 그죠? 여기 들어가면 뭐 전액 장학금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죠? 소프트웨어랑 두 군데가. 그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수학의 가장 근간은 사실은 통계죠.
그죠? 통계학이 가장 근간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봉 1위부터 10위까지를 조사하면 언제나 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이 금융수학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연봉 아주 고액 연봉자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수학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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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뭐 이게 요거까지는 혹시 모르더라도 억대가 넘죠.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금융공학 쪽으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한양대 에리카 쪽에서도 이 통계학이 주요 과목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출제 가능성이 높은데 통계 쪽 기출문제들은 여러분이 풀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선생님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자, 학생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요 틈을 비집고 이번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에서도 역시 통계 문제를 각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요걸 좀 생각하셔갖고 남은 기간 동안에 통계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들 분석 쭉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상 문제들까지 선생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0분 논술입니다. 그죠? 자, 90분 논술이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는 기본적으로 중, 그 다음에 중상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요 두 개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논제 보시고요. 풀지 마시고요. 두 번째 논제 보시고요. 풀지 마시고요. 세 번째 논제 보시고 풀지 말고 전체적으로 모양 딱 잡고요. 1번을 최단시간 안에 풀어서 일단 답안지에다 옮깁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한 20분에서 안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하지 못하면 나머지에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 중간짜리를 일단 푸신 다음에 이게 이 안에 소단원이 3개쯤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내가 2개까지는 풀었는데 이건 못했다 하더라도 멈추시고 일단 여기까지 계속 풉니다. 요 3개, 요 2개를 한꺼번에 다 푸세요. 요것도 1, 2, 3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풉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하나 풀었는데 2개를 내가 못 풀었다. 자, 요 상태에서 멈추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드뭅니다. 여기 한양대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요것들 사이 연관관계가 좀 적어요. 그죠?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래서 1번을 풀지 못하면 2번을 못하고요. 2번 못하면 3번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한양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먼저 푸세요. 그 다음에 이걸 답안지에다 옮깁니다. 답안지에다 옮겨요. 자,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난이도 높은 문제들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맨 마지막 요 한 문제가 예를 들어서 15점짜리다. 15점짜리인데 내가 15점은 어차피 다 못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여기까지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까지 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15점이니까 이거를 5점, 5점, 5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내가 이거는 못 풀겠다 그냥 때려치자 이러고 많은 경우는 15점을 마이너스 받는 거고요.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해서 단락을 끊습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이제 요거를 쓸어 가는데 요걸 내가 중간에 쓰다 말았어. 그래도 요거는 한 10, 그러니까 여기에 5점이고 여기 한 2점 정도 생각한다면 한 7점 정도는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차이는 실제로는 당당을 결정한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요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를 통으로 안 쓰게 되면 그 점수 15점 또는 20점은 그냥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식으로 바꾸는데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는 좀 어렵겠다. 그 다음에 답은 뭐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쓰고 끊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쓰다가 틀리든지 이런 정도에서 부분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한양대 에리카에 좀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자, 이걸 꼭 명심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